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문학의 신 단독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오다 노부나가 총 7권입니다. 출판사가 소울 출판사였나?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한 거는 이번 연도 초에 구매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다 읽은 거는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7권이 들어있습니다. 펼쳐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행복했어. 가뜩이나 행복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인데 읽으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 노부나가 해가지고 총 7권이 이렇게 소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뭐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오다 노부나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고쿠 시대라고, 이제 언제냐면은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바로 그 아주 정신없었던 일종의 전국시대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전국시대는 일본의 이제 수많은 성주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이 전국시대를 태평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적, 그런 어떤 대망, 그런 것들을 내걸고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의 이제 영토를 이제 침범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2명분이 있지 않으면 싸움은 그저 약탈이나 학살에 불과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종의 뭐랄까 황실의 어떤 존엄을 세우고 쓰러져가는 어떤 그런 위험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그런 의도하에 일어선 이러한 용장들이라던가 이런 무사들은 어떤 자신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이론적인 논거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을,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당시가 이제 아주 혼란스러웠던 생고쿠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오다 노부히데라고, 이제 노부나가의 아버지인데 상당히 꾀도 많고 덩치도 큰 사람이었지만 좀 여자, 특히 이 이와무로 부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성을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한 30살인가 더 어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부나가 또래 그 여인을 애첩으로 맞아들이는데, 하필이면 복상사를 했다라고 봐야 되나? 이제 보통 복상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랑 이제 잠자리, 측실인 거죠. 측실, 첩 한마디로 잠자리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제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는 키포시, 기치보시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여자를 가까이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우리 오다 가문을 이렇게 지금까지 번성시킨 건 참 대단한 일이었지만 얼마 안 남았겠다라고 느끼는데 진짜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키치보시라고 불렸던 이 오다 노부나가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사회 통념이라던가 시대의 어떤 그런 관습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하는 거야. 자, 막 씻지도 않고, 막 주머니에 막 돌 같은 거, 막 음식, 주먹밥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여자애들 보고 막 씨름 시키고, 막 그러면서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아버지의 이제 장례식 때도 이제 향을 그냥 위패에다 집어 던지는 거야.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뭐 그동안 했었던 행동에 대한 불만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뭔가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선수를 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상대방보다 먼저 앞서서 움직여야만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생각을 이제 구마도령이라고 해가지고 나미타로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노부나가에게 어린 시절에 미리 알려줍니다. 이제 오다 노부히데, 노부나가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마도령한테 우리 아들을 좀 잘 보살펴 달라고 일종의 스승님처럼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해서 맡긴 건데, 그때 나미타로 도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게 돼요. 왜 받아들였냐? 당시에 오다 가문은 오다 노부나가가 눈에 가시인 거야. 오다 노부나가의 동생은 뭔가 예의 바른 것 같고 가신들, 신하들이 하는 얘기에 막 잘 귀 기울이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신하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아.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다 가문 사람들이, 야, 오다 노부나가 이제 이상한 또라이다, 멍청이다, 저 자식이 가문을 이어받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받아들이지만, 이러면서 오다 노부나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오다 노부나가가 다 예측하고 형제도 죽이고 결국에는 살아남죠.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오다 노부나가의 결단력이라던가 이
재치, 지지 같은 것들이 정말로 왜 인물이다, 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소설을 제가 많이 안 읽어봤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 7권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질투라던가 배신, 욕망, 어떤 비열함, 잔인함, 의리 같은 것들이 다 나타나.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 동생이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걸 알고 일부러 병난 척을 하니까 병문안을 오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뭐 전서 같은 걸 보내면서 측근들을 데리고 암살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오다 노부나가한테 제거당하게 돼요. 이미 다 내다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미노라는 지역에 사이토 도산이라는 이제 살무사라고 불리는 이제 용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내미를 미노 지역과 동맹을 전략적으로 맺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기 이마가와 가문이라고 있어요. 이마가무 이 승푸 쪽이라는 이 가문과 대치하고 싸우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사이토도산, 미노의 사이토도산의 딸내미인 노히메라고 불러요. 노히메를 불러와가지고 정략결혼을 시킵니다. 정략결혼을 시켜가지고 노부나가가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사이토도산이 자기 딸내미한테 야 너는 이제 오와리의 멍청이라고 불리는 노부나가라는 놈한테 시집을 갈 건데 네가 봐서 인물이 될 것 같지 않다. 정말 멍청한 새끼다. 그러면 죽여버려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노임에도 알겠다 그러고 일종의 첩자이자 아내로 오지만 결국 오다 노부나가가 비범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다 노부나가는 편지로 얘기했겠죠. 멍청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인간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고 아버지를 배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자가 얘기를 해요. 노이메가 아내로 와가지고. 근데 진짜 그 이후부터 이 노이메는 오다 노부나가에게 있어서 정말 그 남편의 그 아내 역할을 하면서 성실하게 아내 역할을 하면서 내조도 하고 때때로는 재치 있게 남편의 생각을 알아채기도 하면서 진짜 최고의 부부로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그 덕천가강, 그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오다 노부나가는 어린 시절에 도쿠가와가 볼모로 와가지고 잠깐 머무를 때 서로 연이 있었지만 끝까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가 죽기 전까지 배신을 하지 않아요. 오다 노부나가와 이제 이마가와 가문과 이렇게 이제 대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마가와 가문의 도쿠가와가 인질로 가는 거예요. 인질로 가 있어서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도 노부나가와의 의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노부나가가 결국에는 나와 세상을 반갈라서 나눠 먹을 정도의 위대한 형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영리하게 오다 노부나가와의 이러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결국 이마가와 가문, 자신을 볼모로서 삼았던 가문을 멸망시키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생고쿠 전국시대에는 서로가 이제 정략 결혼을 해서 상대팀, 적국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도쿠가와도 적국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런 식으로 이 혼탁한 난세에는 친구도 아버지도 뭐 엄마도 동생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야. 뭐만 믿을 수 있냐? 오로지 자신의 재능과 판단만 믿을 수 있는 시대야. 그러니까 낭만적인 부분도 있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블라인드 채팅한답시고 볼 거 다 보잖아. 말이 블라인드 블라인드 채팅이란다. 씨발 무슨 뭐 음란 채팅도 아니고 블라인드 채용한다고 해놓고는 있는 거 없는 거 이력서에 다 쓰게 하잖아요. 말만. 근데 이 당시에는 인재가 결국에는 승리를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에 인재를 딱 보고 판단하는 거야. 깜냥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인물이기 때문에 상대를 봤을 때 인물인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지. 내가 개병신인데 상대가 뛰어난 인간인지 모자란 인간인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오다 노부나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미노의 사이토 도산,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제 인재를 알아보고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고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략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진짜 남자라면 진짜 여러분들이 고추 달린 남자라면 오다 노부나가 관련된 이 7권 역사소설 꼭 보세요. 결국 오다 노부나가도 혼노지의 변으로 가장 측근이었던 애한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 알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 내용, 과정들, 전투,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계략, 상대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속이고 속였는데 속인 게 아니고 그 속임수를 또다시 이용해서 또 속여먹는 그러한 것들. 그 머리 싸움. 이런 것들이 남자의 피를 끓게 만들고 역사소설을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무라이 무사들.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목숨을 내놓고 이 옆구리에 칼을 찌르고 활복을 하는 그런 어떤 남자다운 기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역사소설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서문화사라는 출판사가 내놓은 걸작 중에 최고봉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시작해서 메이지 유신 때까지 다루는데 야마오카 소아치라는 전대미문의 일본의 이 대망을 지었던 위대한 작가가 타계했지만 그래도 이어받아가지고 뭐 시바료, 타료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대망을 36권까지 이어갔죠. 그 일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일본 역사의 교과서 같은 역사소설인 대망을 읽기 전에 이 오다 노부나가 7권을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 그 다음에 대망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 왜 도쿠가와가 여기서 만났고 왜 이마가와로 가는데 다시 이거를 빼돌려가지고 아스카로 데려왔고 그랬다가 왜 오다 노부나가를 치기로 했는데 안 치고 뒤로 물러났고 오카자키 성으로 어떻게 돌아갔으며 왜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내였던 스루이메, 스키야마 마님이 그렇게 개념이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마가와 가문의 요시모토라는 이 성주의 아들내미 우지자네가 왜 이렇게 병신같고 쓰잘데기 없는 새끼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에야스한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지 같은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풍신수길, 히데요시, 그쵸? 히데요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숭이라고 불렸던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가 인물이라는 걸 알아보고 바늘장수로 변장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딱 보니까 이 새끼가 비범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할지를 이미 내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히데요시를 마구간지기를 시켰다가 너무 지략이 뛰어나니까는 주방 보조 시켰다가 수석 주방장 시켰다가 결국에는 자기 말 모는 사람을 넘어서서 오른팔이 돼버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서 히데요시의 이 잔꾀, 대가리, 왜소하고 작고 별 볼 일 없고 얼굴도 막 쭈글쭈글하고 무슨 뭐 그 강아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주름진 강아지. 그런 강아지 같은 어떤 인물이지만 어떻게 해서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 사후에 전국 통일을 이뤄내는가에 대해서. 근데 이 히데요시에 대한 내용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러한 이 낭만적인 이 삼두, 마치 로마의 삼두 정치처럼 이 전국시대, 생국부시대의 직전신장, 오다 노부나가, 풍신수길, 히데요시, 그리고 덕청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펼쳐가는 그 시기, 그리고 나서 결국 에도막부가 열리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진짜 이 남자라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경영, 출세, 인생, 처세의 교과서이자 반드시 읽어야 돼요. 진짜 이거는 뒤지기 전에 읽어야 돼. 뒤지기 전에. 남자라면 무조건 읽어야 돼. 치던 딸도 멈추고 읽어야 되고 먹던 밥도 중단하고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던 섹스도 멈추고 읽어야 되고 자던 잠도 깨어나서 읽어야 된다. 그 정도로 훌륭한 책이고 가독성이 어마어마하다. 정말 빨려 들어가는 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안 읽으신 분들 수두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잡고 각 잡고 무조건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많은 명언들, 와 이게 진짜 이런 말이 진짜 심금을 울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긴 안 나오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버지 히로타다가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죽여줘서 고맙다. 나는 내 자리가 부담스러웠다. 삶이라는 건,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자? 까르페 디엠? 노. 인생은 슬픈 고집이다. 다시 한번. 인생이 뭐라고요? 슬픈 고집이라고. 끝없이 고집 부리는 게 인간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명언들 어디서 듣겠습니까? 이런 데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명언인 거야.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우리 세사이 선사,
우리 스승님이, 이마가와 가문의 스승님이 말씀하시잖아.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물론 뭐 여기에 자세히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전 대망도 읽고 있으니까. 사람은 짊어지는 무게의 짐이 무거울수록, 더 크게 가지가 뻗어나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짊어지는 어깨의 짐이 무거울수록 더 거대한 초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쿠카와 다케치오, 너는 그 짐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셋사이 선사가 세상을 떠나는데, 이런 남자의 가슴을 울리는 이런 것들. 나는 여기서도 한마디 하자면, 여자들이 왜 역사소설을 안 좋아하는가가, 저는 나중에 이거 물어볼 거예요. 저 옛날에 여자친구 있을 때도 안 물어봤거든요. 물어볼 생각을 안 했지. 왜냐면 이런 거 물어보면 지금 이제 빠구리를 떠야 되는데, 너 왜 역사소설 안 좋아해? 물어보면 애가 속옷을 벗다가 다시 입을 거 아니야. 나 너랑 안 할래 이러면서 기분 상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물을 빼야 되는데, 어느 남자건 간에 세상에 게이 새끼 아닌 이상 여자한테 물을 빼려고 할 텐데, 물을 빼야 되는데 너 왜 여잔데 역사소설 안 좋아해? 원래 여자들은 역사소설 보면 감흥이 없어? 맨날 로맨스 소설 같은 것만 좋아하네? 라고 얘기하면 그날 섹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얘기 안 했다고. 물론 난 물어보고 싶었어. 근데 물어보기 전에 까먹고 안 물어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여자분들 있으시면 왜 역사소설 안 좋아하는지, 여자가 역사소설에 이런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막 가슴을 울리고 막 남자의 막 심금을 울리고 흔들고 막 이런 의리, 우정 같은 이런 멋있는 이런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런 남자가 진짜 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왜 여자는 좋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논리정연하게 감정 섞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난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나중에 업소 같은 데 가가지고 여자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삭가시 받고 있는데, 여자가 이제 삭가시 해주고 있는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여자들은 이러한 멋있고 위대한 역사소설 같은 걸 안 보는 걸까?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얘가 기분 잡치면 서비스를 족같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성분들 보고 계시면은 꼭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로맨스 같은 걸 좋아하는데, 이런 역사소설은 안 좋아하는가? 이게 진짜 인간의 진면모이자, 진짜 진국이자, 진리이자, 그냥 어머니의 집밥 같은 그러한 어떤, 인생의 모든 걸 담고 있는 이런 거를 왜 안 좋아하는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정말 궁금하니까, 어떤 놀랍고, 대단하고, 뛰어나고, 웅장하고, 성스럽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느끼는 센서, 그런 어떤 감각세포가 없는 건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꼭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읽으시면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의 이 성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 이 성급하고 불같고 재빠른 성격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고 어떻게 가신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위치로 돌아가고 의구심을 만들어내면서 그 의구심이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 가시면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죽음을 향해 가면 근데 진짜로 영리했던 사람, 영리하면서도 강했던 사람, 남자다웠던 사람, 종횡무진, 막가파였던 사람, 그러나 지혜가 상당했던 이 오다 노부나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서 이 혼탁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관습과 시대 질서에 얽매여서 나다움을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처박아서 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남이 주워가라고 이렇게. 물론 주워가고 싶은 사람도 없겠지만 똥냄새 나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를 너무 잃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우리 수컷들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다 노부나가를 완독한 것이 진짜 인생의 선물이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대망 이제 먼저 12권이죠. 도쿠카와 이에야스를 다루고 있는 게 12권인데 12권을 총 합치면은 책이 몇 페이지지? 한 6,0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7,000페이지. 이거를 다 읽을 겁니다. 죽기 전에.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너무 많은 걸 느끼고 있어. 진짜 인물은 왜 인물일 수밖에 없는가를 나는 항상 느껴.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심도 생기고
나도 좀 닮아야겠다라는 걸 느끼거든. 나는 연예인을 우상으로 삼지 않아. 나는 가수를 우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난 탤런트를 우상으로 삼지 않아. 난 오로지 이전 시대를 살아갔던 위대한 인간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 그런 사람들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단독자가 그런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거고, 그런 사람들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 혼탁하고 수준 낮고 저급한 한국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Understand?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다 노부나가 10만원 정도 하네요. 뭐 중고로 사면은 더 싸실 텐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솔 출판사에서 나온 거. 진짜 최고야. 무조건 소장해야 돼. 남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돼. 나이 불문할 거 없이. 내일 이제 저기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람이라도 일단 오부나가 1권 핀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2, 3, 4권 읽더라도 중환자실에 들고 가야 되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